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4월 13일 수요일 오전 1시 44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고요. 일단 오늘 비트가 4만이 깨졌습니다. 4만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깨져 있었죠. 39,200까지 떨어졌었는데 말아 올리면서 반등을 하나 싶더니만 지금 다시 조금 깨져 있는 상태고요. 저녁에 한 8시, 9시쯤 미국 물가지수 발표가 나면서 예상치 내였기 때문에 반등이 잠깐 있었습니다만은 역시나 지금 좀 매도 물량이 더 강한 시장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비트의 움직임과는 다르게 이렇게 중간에 보시면은 좀 더 오르는 코인들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코인들의 이슈 이런 것도 좀 숨겨져 있어서 같이 좀 볼 건데요.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진짜 절대로 무리하게 투자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시장의 어떤 추세가 좀 확실하게 반전이 되고 좀 안전한 그 단계에서 내가 좀 덜 먹더라도 그런 단계에서 지금 들어가야 물론 그 시기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좀 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가 좀 오고 나서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무리하게 투자하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뭐 돈 되는 기회들 많이 있었잖아요. 사실 12월 4일에 하락장이 시작되고 나서 12월 4일이 요때죠? 요때 12월 4일 요때 큰 하락이 있고 나서 추세가 사실 좀 꺾인 게 맞아요. 그래서 이 이후로 매매는 굉장히 좀 조심해서 하시되 중간중간에 나오는 뭐 디파이 쪽 ICO라든지 IEO라든지 뭐 중간에 클레이튼 쪽 시장 NFT 붐업도 있었고 이더리움 쪽이라든지 뭐 솔라나 쪽 혹은 뭐 테라 쪽 다시 부활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수익을 많이 냈었어요. 사실 시장이 꺾이고 나서도 12월 초에 꺾이고 나서도 실제로 추세가 꺾이고 나서도 12월, 1월, 2월 제가 개인적으로 기억나는 거는 12월 중순에서 한 1월 중순까지는 재미가 없었던 게 맞습니다만은 그 이후로 지금 4월 전까지는 시장이 좀 되게 재미있었죠. 그래서 그 구간 동안 매매는 쉬었더라도 중간에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그런 포인트들이 진짜 많았어요. 사실 저랑 같이 방송 보시고 공부하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생각외로 수익이 많이 나서 그 부분은 일단 킵해 두시고 이제 아마 더 횡보 그리고 뭐 하락 추세로 흘러간다 라고 한다면 원치는 않지만 만약 그렇게 흘러간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한 3달 동안 그나마 시장이 꺾였어도 먹을 게 좀 남아 있었잖아. 잔잔바리로. 근데 이제 그것들마저 좀 없어지는 그런 겨울장 진짜 겨울에 막 먹을 거 진짜 1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세가 올 수도 있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겁을 주는 것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상황들 좀 대비하고 최대한 현금 세이브 해두시고 진짜 필요한 투자처가 아니라면 내가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좀 세우셔서 기준들을 세우셔서 지금 시장에 좀 임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 물론 중간에 이렇게 반등 좀 확실한 반등 구간에서는 좀 화끈하게 매매를 스윙을 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런 구간이 굉장히 짧아요. 진짜 뭐 한 1, 2주? 한 2주 좀 안 되는 구간이라서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이 너무 위험하다 그러시면은 좀 확실한 매매 구간 그거를 좀 따가 한번 이번 사이클에서 어땠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런 타이밍이 분명히 나중에 올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거 위주로 시장을 보시면서 따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거 하기 전에 이거 볼게요. 바이낸스를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종종 이런 식으로 래플로 NFT를 뿌립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마비아라는 B2B 게임 기반인데 땅을 갖다가 좀 굉장히 저렴하게 뿌렸었고 당첨되신 분들은 한 200만원? 200만원 아닌가요? 얼마였지 그때? 0. 한 150, 200? 먹었던 것 같은데 일단 그 정도 거두셨고 이번에는 또 이제 스테픈이라는 프로젝트 지금 굉장히 핫하죠. 그래서 스테픈 이거를 1000개를 갖다가 요거는 이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좋은 얘들
보시면은 85 커먼이랑 15%는 언커먼인데 이 언커먼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지금 시가로 뭐 거의 한 400만원, 500만원, 60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잘 나오면 그래서 이거 노려보시는 거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0.5분분은 이제 뭐 개당 이거는 조금 가격이 뭐 평균치기는 합니다만 요 커먼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뭐 스태프는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할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요거 또 볼게요. 저번에 이거 마비아 했던 것처럼 그냥 하시면 되니까 이 일정 맞춰가지고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한 7일? 일주일 정도 사이에서 굉장히 핫했던 프로젝트들, GMT, 뭐 방금 봤었던 스테픈이죠. 스테픈 같은 경우는 GMT 말고도 GST라고 이제 그린 사토시 맞죠? 사토시 토큰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거가 좀 더 초반에는 많이 쓰였다가 요거는 런치패드용으로 나왔었던 토큰이고요. 그래서 요거 GMT랑 GST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GST 같은 경우도 물론 GMT가 많이 올리긴 했습니다. GST 같은 경우도 저희 방송에서 좀 많이 언급드렸었던 게 3월이죠. 3월 초반이니까 한 3달러대? 요 정도였던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올랐고 많이 올랐고 GMT 이거는 뭐 충분히 매수 가능한 시점부터 한 뭐 2, 30배 정도 올랐죠. 그래서 진짜 많이 올랐었고, GMT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오르줄 저도 사실 몰랐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좋았으면은 이렇게 오르는 게 뭐 그럴 수 있는데,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 횡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토큰 단일 토큰에 대한 상승률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게 좀 저한테도 신선하게 다가왔고, 이 상승의 이유라든지 좀 그런 이 프로젝트가 빌드업을 한 과정, 그리고 어떤 그런 분석들을 좀 머릿속에 잘 담아두시고 추후에도 이런 프로젝트가 나온다 라고 한다면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 GST 있네요. 없는 줄 알았네. 있고 GMT GST 있고, 니어 프로토콜 굉장히 핫했죠. 니어 프로토콜 핫했고, 그리고 뭐 USDN 같은 경우는 이제 웨이브 기반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것도 웨이브랑 같이 좀 리스트업이 됐네요. 그래서 이거랑, 그리고 뭐 물리버라든지 뭐 아스타 요쪽 폴카다 쪽 눈에 띄고요. 그리고 뭐 에이프 같은 경우도 여전히 좀 핫합니다. 에이프 같은 경우는 일단 좀 굉장히 특이한 게 NFT 넘버원 NFT 이제 BAYC를 기반으로 갖다가 토큰을 발행을 한 거기 때문에 좀 순서가 반대죠, 오히려. 그래서 이 토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BAYC가 너무 건재하기 때문에 이 토큰 같은 경우도 조금 좀 지금 시장에서의 흐름과 조금은 다른 움직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좀 더 같이 볼게요. 그리고 루나 굉장히 핫했는데 루나가 이제 드디어 꺾였습니다. 루나가 드디어 꺾였고요. 루나 기반 프로젝트들이 좀 많이 있었죠. 아스트로 같은 경우도 여기 리스트업이 되어 있고요. 여기 말고 뭐 미러라든지 앵커 프로토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상승이 있었죠. 그리고 뭐 팬텀 있고요. 이 정도로 볼게요. 뭐 하모니랑 뭐 솔라나, 아발란체 이런 거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요거까지만 볼게요. 일단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코인베이스에서 지금 우리가 상장을 고려 중인 토큰들 목록이다 라고 이렇게 뿌렸는데, 사실은 뭐 본인들이 많이 투자를 했겠죠. 그러니까 뭐 가격을 올리는 차원에서 이렇게 리스트업을 낸 것 같은데, 이제 SPL 토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솔라나 기반 토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애프리콧, 예전에 애프리콧 좀 먹었었는데 애프리콧 있고, 뭐 GST 있고요. 뭐 리얼, 미디어 뭐 이런 토큰들이 있네요. 그래서 그리고 이더리움 기반 토큰 같은 경우는 뭐 C98, 그리고 매스월렛, 매스 토큰이라든지 저도 좀 생소한 토큰들이 많아요. 보니까 생소한 토큰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트다오라든지, 그리고 뭐 SOS 키 같은 경우는 이거는 되게 오래된 코인이거든요. 셀프키라고 엄청 오래된 코인인데 아직도 존재를 했네요. 요거는 엄청 초창기 때 바이낸스 런치패드 출시를 했었던 프로젝트입니다.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 볼게요. 일단 시장 전체 좀 빠르게 한번 볼게요.
일단 비트코인이 하락 추세잖아요 지금. 보시면 일단 이 숫자들을 좀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이것만 보세요. 최근 7일간 이 코인의 무빙이 어땠는지 간단 지표로 이 색깔 빨간색이면 하락이고, 그리고 이 패턴 보시면 됩니다. 고점에서 중간으로, 중간에서 저점으로 낮아지고 있죠. 이 모양을 잘 보시면서 따라와 보세요. 시총 100위 안에 것만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일단 비트코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더리움 굉장히 유사하죠. 완전 커플링이고, 뭐 분부 같은 경우도 뭐 커플링, 이거 뭐 테더나 USDC는 이제 좀 논외로 치겠습니다. 그리고 뭐 솔라나 같은 경우도 커플링이고요. 리플 커플링, 카르다노 커플링. 루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가파르게 하락을 했죠. 이거 같은 경우 최근에 루나 같은 경우는 이제 전달 전고점을 오히려 찍었었기 때문에 이제 그 힘을 좀 상실을 하면서 오히려 좀 하락이 더 가속화된 모양이 있죠. 보시면은 7일 기준으로 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발란체 커플링이고요.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뭐 커플링, 그리고 뭐 폴카닷 커플링. 그래서 좀 특이한 거 볼게요. 특이한 게 몇 개 있습니다.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요거는 모양이 좀 다르네 라고 봤더니, 요 같은 경우는 좀 오늘 최근에 오른 거죠. 그래서 오늘 이슈가 있는데, 로빈후드라는 요거 여기에서 보시면 솔라나, 그리고 시바, 폴리곤, 컴파운드가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지금 뭐 저기 뭐야 바로 상장이 된 건 아닙니다만은 이런 공지가 나오고 나서 좀 굉장히 많이 상승한 케이스죠. 왜냐면은 다른 애들 같은 경우는 좀 성격이 다른 게, 시바 같은 경우는 어쨌든 밈코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로빈후드가 좀 밈코인, 뭐 그때 게임스탑, 과거 게임스탑이라든지 이런 이슈랑도 굉장히 좀 가깝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바가 이 로빈후드의 후광을 제대로 받고 좀 많이 오른 지금 시장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튀는 얘들이 몇 가지 있어요. 몇 가지 튀는 얘들을 좀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시바이누 같은 경우 좀 그런 케이스다. 그리고 뭐 폴리곤, 뭐 커플링, 니어 프로토콜은 오히려 지금 보시면 색깔부터 다르죠. 얘네들 색깔 다르잖아요. 그래서 니어 프로토콜은 지금 최근에 제가 좀 ET어로 뽑았었던 레이어 1 프로젝트인데, 요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강세가 보여지죠. 그래서 오히려 하락에서 조금 하락하고 반등해서 많이 반등하고, 하지만 역시나 비트가 이렇게 하락을 해버리니까 뭐 이렇게 좀 지금 좀 퍼포먼스가 좋은 코인들도 지금 좀 버티지 못하고 하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코인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최근에 뭐 그레이스케일 언급도 있었고, 그리고 뭐 USN을 갖다가 뭐 우리도 20% 앵커 프로토콜처럼 뭐 출시를 하겠다, 뭐 이런 발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 호재가 있어서 좀 무빙이 다르죠. 지금 보시면 다 커플링입니다. 다 커플링이고, 커플링. 근데 모네로가 좀 또 무빙이 다르죠. 그래서 모네로 같은 경우는 제가 찾아봤는데 뭔가 특별한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이슈는 없는 것 같고, 보시면은 거래량 측면에서도 특이사항이 지금 딱히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업비트에서 올린 건가요? 업비트가 여기가 안 떠있나? 업비트가 안 떠있네. 업비트 거래량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여기 워너마켓에 없구나. 그러면은 요거는 패스. 그래서 모네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조금 특이한 케이스였던 것 같고요. 뭐 마나, 뭐 비체인, 뭐 ICP, 뭐 파일 토큰, 뭐 엘론드 다 떨어지고 있는데, 조금 모양이 또 다른 게 있죠. 보시면은 에이프코인 같은 경우가 요 애는 좀 모양이 다르네. W로 반등을 했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저번 달 그 화려한 대비 플러스 뭐 BAYC의 지금 후광 효과를 좀 잘 받고 있는 그런 토큰이라서 지금 좀 굉장히 관심이 많이 쏠려 있는 토큰들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다 또 커플링이고요. 그래서 오비 토큰은 조금 다르네요. 조금 다른데 요거는 어쨌든 뭐 중국 쪽 규제 호이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커플링. 그리고 좀 스테픈도 좀 모습이 다르죠. 스테픈도 지금 확실히 중간, 그러니까 고점, 중간, 그리고 하단, 이 느낌이 아니라 계속해서 요 일직선 사이를 두고 가운데 이 중단을 두고 계속해서
횡보하는 느낌이죠. 확실히 좀 최근에 강세였던 코인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쭉쭉쭉 커플링 다 커플링인데 여기에서 하나가 좀 특이한 게 나옵니다. 봤더니 KNC 카이버 네트워크라는 토큰이죠. 카이버 네트워크는 뭐 과거부터 많이 언급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토큰을 또 봤더니 지금 이런 토큰들을 사시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런 토큰들을 지금 사시면은 안 된다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특별한 이슈가 없어요. 카이버도 딱히 뭐 최근에 뭐 아발란체 관련 이슈 그거 말고는 사실 그것도 뭐 특별하게 뭐 어쩌라고 할 만하지도 않은데 왜 올랐나 라고 봤더니 이게 되게 이런 거는 저는 진짜 비추거든요. 왜냐면은 볼륨을 한번 보시면요, 볼륨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애들은 업비트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업비트에서 지금 바이낸스 USDT 마켓보다 거의 3배 가량의 거래량으로 지금 이 업비트에서 시세를 움직이고 있는 토큰이다. 이 상승이 사실상 업비트 발이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토큰들은 왜 오르냐, 도대체 왜 오를까 궁금하잖아요. 그냥 업비트에서 사실상 그러니까 업비트 그러니까 한국 쪽에서 이거에 대한 수급을 올리는 건데, 이런 토큰들은 그냥 올라간 이유가 없잖아요, 이 시장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좀 위험한 거죠, 사실상. 뭐 누가 어떤 세력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세력질을 하는 걸 수도 있고, 비트 자체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토큰들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지금 올라간다고 사는 거, 이런 것들은 좀 도박을 하는 거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물론 차트가 좋았습니다. 보시면 차트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업비트 차트로 봤을 때 요걸 보고 그냥 이제 뭐 수급이 자연스럽게 쏠리면서 올라가는 걸 수도 있는데, 분명히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업비트를 또 제가 오랜만에 봤거든요. 오랜만에 보니까 역시나 또 장난질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메탈을 봤더니 50%가 올랐어요. 물론 전일 대비 내 시드가 50% 복사되는 건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이죠. 그래서 눈이 돌아갈 수 있어요. 눈이 돌아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지금 타이밍에 이 비트가 지금 뭐 4만 왔다리 갔다리 지금 이 하락 추세를 깨지 못하고 이렇게 애매한 시장에서 이런 코인 한두 개잖아요. 지금 방금 100개 코인 봤는데 몇 개 있었어요. 딱 움직임 다른 거. 한 3, 4개. 근데 그 와중에서도 오히려 위로 올라가는 거 한두 개. 요거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시장에 추세에 역행해서 매매를 하지 마시고, 무리해서 매매를 하지 마시고 좀 안정적으로 하자라는 거죠. 뭐 물론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런 거 잘 안 사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만은 진짜 많이 사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것들은 보시면 진짜 장난이에요, 사실. 메탈 볼래요? 보실래요? 메탈은 방금 리스트업에도 없었습니다. 시총이 너무 작아서. 그래서 메탈 MTL이죠. 봤더니 메탈 뭐 뻔하죠. 이거 뭐 안 봐도 비디오인데 마켓 가서 보시면요, 볼륨이 업비트에서 70% 이상, 거의 70%에 육박하는 거래량으로 지금 시세를 사실상 뭐 주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토큰들은 진짜 우리나라 김치머니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진짜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이런 시장에서는 절대 불타기 하시면 안 됩니다. 불타기를 하실 거면요, 바이낸스에서 거래량이 최소 2억, 3억, 4억, 5억 이상 나오는 메이저 토큰들 위주로 반등장 때 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이런 토큰들 얘기를 또 왜 했냐, 오늘 또 아까 말씀드렸던 좀 매매하기 좋은 타이밍, 이런 타이밍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이거 얘기하기 전에 한번 이걸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이클이 13년, 17년, 21년 이렇게 3번 왔었잖아요, 이 좋은 기회들이. 근데 지금 우리는 벌써 3번의 기회를 이렇게 거쳐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다음 사이클 때는 기회가 없는 걸까? 그러면은 어쨌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기회가 좀 작아진다고는 봐요. 그러니까 정말로 초창기보다는 당연히 이제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이 확실히 떨어지겠죠, 다음 사이클 온다면. 근데 여전히 좋은 기회들은 널리고 널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은 시드 100배 하는 거 진짜 이게 허황되게 막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100배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좀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지금 시드 잘 모아주셨다가 100배 만드는 거 꼭 이루셔서 하시길 바라고. 이게 왜 가능하냐 하면요, 지금 아직도 기회가 있어요. 지금 어쨌든 이번 사이클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게 맞고, 다음 사이클 때는 어떤 식으로 좀 전개가 될 것 같다라고 제가 지금 보고 있냐면, 지금까지와는 좀 다를 거예요. 왜냐면은 일단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뭐 기관들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이런 것들이 성사되면서 정말 많은 돈들이 좀 이렇게 들어올 것이다. 정말 큰 파도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들어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그게 지금 보시면은 벌써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셀시우스라고 기존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좀 중앙화 디파이 컨셉으로 이렇게 좀 예금 대출 서비스 이런 걸 하던 곳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미국 금융규제 당국에서 이런 것들을 밴을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추후에 뭐 CBDC라든지 이제 뭐 더 큰 이런 기업들이 들어올 만한 밑밥을 까는 것이다 라고 또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뭐 USDC 서클에서 이제 정말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이런 블랙록 등에서 투자 유치를 하고 있고, 보시면은 뭐 소프트뱅크도 기존 블록체인이랑은 거리가 먼 현물 좀 이렇게 현실 경제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이런 돈 많은 회사들이 보시면은 벌써 또 들어오고 있죠. 돈들을 집어넣으면서. 그리고 뭐 두나무, 우리나라 뭐 지금 최근에 이제 대기업 코인들만 해도 벌써 뭐 네오위즈, 네오핀, 뭐 넷마블, 마블엑스, 뭐 컴투스, C2X, 뭐 카카오 게임즈, 뭐 보라코인, 카카오, 클레이튼, 그리고 뭐가 있어요 또 네이버, 라인, 그리고 뭐 위메이드 유닉스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이, 그러니까 4년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이런 형태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또 기회가 생길 것이다 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뭐 SK코인이라든지 뭐 또 뭐가 있죠? 뭐 게임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해서 이런 것들 정말 좋은 기회들 될 테니까 잘 보고 계시고, 지금 이렇게 정말 큰 돈들이 들어오는 것들, 그래서 보시면 뭐 로빈후드 같은 경우도 이미 블록체인으로 이렇게 들어오려고 무빙을 하는 것 자체도 결국에는 다음 사이클에 있을 그 파도에 다 지금 밑작업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파도를 여러분들 우리가 잘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도대체 언제냐? 그 타이밍을 지금 여러분들이 무리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무리하게 잡으려고 하다가 물리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단적으로 굉장히 잘 나갔던 토큰인데 좀 망한 토큰들이 뭐가 있을까? 17년 사이클에서 좀 잘 나갔는데 망한 토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토큰 잘못 물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지금 이런 좀 반등 조금 뭐 아마 한 2만에 사가지고 뭐 한 2만 5천 3만 4만에 팔려는 이 여러분들의 이 지금 탐욕이 줌아웃을 해보시면 나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17년 차트고 17년 사이클, 그리고 지금 이게 21년 사이클이거든요. 차트만 단적으로 보시면은 크게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반등, 살짝 반등, 쭈루룩, 크게 올라갔다가 반등, 살짝 반등, 쭈루룩이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전고점은 오히려 내려갔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무리하게 여기서 지금 물리거나 현금을 잃는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18년, 17년 사이클에서 이런 구간 조금 먹으려다가 여기서 그냥 물리는 거예요. 네오가 뭐 7만원, 8만원 물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 5만원, 6만원, 7만원, 8만원 물려가지고 지금 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들을 놓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회들을 좀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좀 바라보고, 그럼 도대체 매수를 언제 합니까? 매수를 언제 합니까? 라고 봤을 때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여러가지 이 돈들의 흐름은 분명히 이제 비트코인과 함께 올 겁니다. 비트코인과 함께 올 건데, 비트코인은 근본부터 다르죠. 네오와 완전히 다른 움직임이죠. 저는 아마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정말 그 돈들이 오지 않을까? 정말 우리가 또 이제 부의 그 체제 전환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번 사이클에서 어떻게 작동을 했는지 이해를 하시면 편하거든요. 봤을 때 여기서 제가 딱히 말 안 하고 뭔가 비트의 상승 21년 이 기점으로 뭔가 상승을 하는 틱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여러분? 제가 한번 5초 드릴게요. 5초. 뭔가 여기서부터 눈에 띄게 상승을 했던 틱 어딥니까, 여러분? 다 찝으셨죠? 여길 거예요. 여기 제가 지금 이거를 뭐 인위적으로 조작한 게 아니라 제가 봐도 여기에요. 여기부터 갑자기 뭐지 하면서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무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12월 14일이에요 12월 14일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12월 14일. 그리고 12월 14일부터 비트는 굉장히 랠리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오른 알트코인들 한번 볼까요? 굉장히 좋은 기회였던 보라 같은 친구들 볼까요? 보라는 언제부터죠? 보라는 누가 봐도 여기부터죠? 보라는 이제 2월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랠리가. 아까 비트가 12월이었죠. 네, 보라는 2월달부터 랠리가 돼요. 물론 여기를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많이 오르긴 했어요. 여기서도 뭐 많이 오른 구간이긴 합니다만 보라가 여기부터 30원, 50원부터 반등을 합니다. 지금 참고로 1000원입니다. 50원부터 올라요. 2월부터. 그리고 뭐 보라 말고도 어떤 코인이 있을까요? 솔라나는 뭐 여기서는 차트가 없으니까 바이낸스로 한번 볼까요? 솔라나 같은 경우는요 눈에 띄게 오른 거는 대략 뭐 한 여기부터죠. 2월이네요. 여기도 솔라나도 2월. 그리고 뭐 다시 업비트로 가서 이런 코인들 뭐가 있을까 라고 봤더니 대충 눌러 볼게요. 좀 괜찮게 올랐던 토큰들. 디센트럴랜드 한번 볼까요? 디센트럴랜드 좀 눈에 띄게 올랐었던 거는 이제 뭐 여기 요 정도? 본격적인 상승이 이제 2월부터 시작이네요. 그리고 플레이뎁 볼까요? 플레이뎁도 보시면은 여기죠? 여기도 2월부터 시작이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다 갭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서가 비트가 무조건 펌핑이 시작이 되고 그 사이클의 시작에서는요. 사이클에서 시작이 되고 메이저 알트, 그러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같이 오릅니다. 이더리움이 눈에 띄게 오른 거는 언제예요? 여기부터죠. 아까 비트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더랑 비트는 랠리가 비슷하게 시작이 됩니다만은 다른 알트코인들 우리가 지금 와서 봤을 때 20배, 30배, 40배, 50배, 100배 오른 토큰들은 좀 랠리가 늦게 시작이 돼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 랠리의 시점을 그냥 비트, 이더 이렇게 오르는 거 보고 한 1, 2주 내 적어도 한두 달 그때 매수를 해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방금 쭉 말씀드렸던 게 그 포인트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라 같은 코인을 여기서 그냥 사면 돼요. 어렵지 않다고. 비트 이더 나중에 랠리 오면. 근데 이제 그게 비트나 뭐 이더리움 뭐 ETF가 통과되고 나면은 무조건 그 시점은 올 거거든요. 통과되는 시점. 그래서 그 시점이 오고 나서 무조건 랠리가 시작되고 독주를 하겠죠. 비트나 이더가 쭉쭉쭉쭉쭉.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독주를 하다가 이런 구간에서 이제 알트코인으로의 이제 전환, 그러니까 자금의 이제 흐름이 이어질 텐데 그때 투자해도 늦지 않다고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좀 많이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비트코인, 알트코인,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메이저 알트코인들 좀 모아두셨다가 그리고 그때 우리가 지금 계속 제가 현금 모아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회는 이때 2월에 올인하는 전략.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2월 말고 한 이제 비트가 이제 이 랠리가 시작하고 한 달, 그 정도 사이에서 이제 진짜 야수의 심장으로 막 때려 박으면 대박 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에 이제 많이 도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점을 우리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실리지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상승이 시작했었던 구간이 여기죠. 어디 있어? 여기죠.
여기 지금 2월이에요.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이렇게 바가 올라왔잖아. 여기 보시면은 다 2월이에요. 2월에 이렇게 올라가요. 2월에 10원에서 200원까지. 그리고 얼마까지 갑니까? 1000원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100배. 지금 한 달 만에 100배. 이렇게 갑니다. 뭐 골렘도 마찬가지겠죠. 골렘도 2월부터 상승이 돼. 보시면 다 이래요. 알트코인들의 이제 붐업이. 그래서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여러분들 지금 잘못 투자했다가 괜히 물리면은 여기 지금 없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라진 코인들. 그런 처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 아인슈타인님이 생각이 나네요. 아인슈타인님 같은 토큰들 여러분들 잘못 물려가지고 투자하시면 진짜 인생 망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이런 순간 오르는 거에 눈 돌아가가지고 불타기 하지 마시고, 지금은 불타기 하면 안 돼요. 반등 구간에 불타기를 하시든가 이런 구간에서 좀 조심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고요. 지금 어쨌든 5월 달에는 금리 인상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5월, 6월, 7월 세 달 연속으로 아마 좀 크게 금리 인상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제가 봤을 때는 반등이 한 7월, 6월, 7월, 8월 요 구간 사이에서 한번 또 이제 크게 먹여줄 만한 반등? 최근에 이제 많이 먹었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반등이 좀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원화채굴 열심히 하시면서 현금 세이브 잘 해두셨다가 돈 허투루 쓰지 마시고 꼭 잘 그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내용이 좀 길었는데 오늘 좀 원론적인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을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좀 오늘 방송 보시고, 아, 저 타이밍을 그냥 좀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참고로 저 인내도 어려웠긴 해요. 왜냐면 중간에 이런 반등들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보시면은 이런 반등이 굉장히 작잖아요, 지금 보면. 근데 막상 이 구간에서 보잖아요, 엄청 커요. 막 3배가 올라, 막 300%가 반등이 된다니까, 이 시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놓치더라도 안전하게 잘 모아뒀다가 메인 시드는 이때 집어넣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 거고, 여러분들 몸 조심하시고, 네. 오늘은 여기서 안녕.